메시와 이강인도 인연이 있는데요. 메시가 떠난 자리의 공백을 이강인으로 메우려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현지 유튜버도 이강인의 드리블이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시킨다며 극찬하기도 했고요. 최근 로리앙과의 리그앙 첫 경기에서의 이강인의 활약에 리그앙 공식 사무국의 발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이강인은 데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PSG의 공격을 지휘했다. 측면에서 중앙까지 폭넓게 움직이며 창의적 공격을 주도했다. 이는 지난 시즌까지 이 시대 최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PSG에서 하던 역할이다. 리그 1 사무국은 이강인이 메시의 후계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리그 1은 매 경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매치 리포트에서 이강인을 경기 최우수 선수 격인 더 플레이어를 선정했습니다. 리그 1은 이강인과 왼쪽 공격수로 나선 마르코 아센시오는 PSG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점에 대해 칭찬받을 만하다. 다른 날이었다면 승리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메시가 남긴 공백은 여전히 커 보였지만 이강인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선수가 차지했던 자리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며 구단은 경기 결과에 실망할지도 모르겠으나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PSG 선수가 된 자신의 활약에 만족할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와 눈물로 이별하며 이적한 곳이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격 행보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는데요. 재정난에 휩싸였던 바르셀로나가 결국 메시를 프랑스에 거함 파리 생제르맹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는 PSG로 떠난 것은 계획되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일이라며 나는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재정난에 시달리며 고액 연봉의 메시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메시는 연봉 삭감에 동의했지만 끝내 바르셀로나가 재계약 포기를 선언하며 끝내 눈물의 고별 인사를 남기고 PSG로 이적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도 시즌 메시는 소속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공식전 41경기에 출전해 21골과 20도움을 올리면서 PSG의 리그 우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서 PSG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향했습니다. 현재 그는 6경기서 9골을 넣는 괴력으로 미국 축구의 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미국 ESPN과 인터뷰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저격하는 인터뷰를 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인터 마이애미에 왔다. 지난 2년 동안 파리에서의 삶은 혼란스러웠다라고 전 소속팀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내가 이적을 택한 이유는 단 하나다.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면서 파리에서 복잡한 2년을 보낸 후 다시 내 커리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시는 PSG에서 수준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월드컵 우승 직후 팬들의 협박에 시달리거나 가족이 야유와 욕설을 듣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파리의 메시의 가족이 사는 주택을 향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여러모로 메시의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았던 경험들이었습니다. 메시는 이제 우리 가족과 나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대우해주는 곳에 살고 있다. 단순히 축구를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를 존중하는 곳이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서포터즈는 과격한 것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큰 사건을 치르고 잠잠해진 것이 요즘인데요. 그래도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최근에도 네이마르가 부상 및 부진할 때 네이마르의 집 앞까지 찾아가 항의하고 시위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골수팬이자 방송인이기도 한 파비앙은 이강인 같은 선수는 팀을 위해 헌신하고 많이 뛰고 팬들을 존중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사랑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공식 SNS를 통해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낸 선수들을 발표하며 이강인의 성과를 주목받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5대 리그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 A, 그리고 리그앙을 포함하는데요. 이 5개 리그 전체 선수들 중에서 90분당 기회 창출이 가장 많았던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의 마이클 올리세로 90분당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가 1.09회로 2위, 맨체스터 시티 이적이 확정된 라얀 셰르키가 0.97회로 3위를 기록했으며 바르셀로나의 초신성 라민 야말이 0.88회로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 5위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이 차지했습니다. 이강인은 90분당 0.86회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그의 정확한 킥과 남다른 시야가 동료들에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열거된 선수들이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촉망받는 유망주이거나 세계 최고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들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잠재력, 천재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나 우측 윙어로 나서 찔러주는 킬패스가 일품인 이강인은 지난 10일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10차전 쿠웨이트전에서 그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직접 골을 터뜨렸을 뿐 아니라 기회 창출도 무려 7번을 기록하면서 공격 활로를 뚫어섰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아스널은 이강인을 되살릴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이 이번 여름 이강인 영입을 고려 중인데요. 매체는 PSG의 이적 시장은 현재 클럽 월드컵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선수단 정리로 인해 정체되어 있다라며 하지만 PSG는 곧 특히 원치 않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매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밀려나는 선수들 중 이강인은 PSG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을지도 모른다라면서 큰 기대를 안고 합류했지만 주전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이강인은 다른 곳에서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짐을 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강인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클럽 월드컵이 끝나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마무리돼야 이강인 미래가 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PSG 유니폼을 입고 보여준 엇갈린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공격진 보강을 모색 중인 아스널이 이강인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탈리아 클럽들도 그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PSG는 판매 실적이 좋은 이강인의 이적료로 약 3천만 유로, 약 476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다가오는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는 이강인이 스카우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상기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스널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이강인 영입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지난달 9일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다고 극찬한 이강인의 아스널 이적을 원한다라고 전했었습니다. 매체는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손흥민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영입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아스널의 스포츠 디렉터 안드레아 베르타는 개인적으로 아스널에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며 PSG는 오른쪽, 왼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스트라이커로도 뛸 수 있는 이강인을 판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베르타 디렉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있을 때 이강인 영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실패했다라며 아르테타 감독은 아스널에서 이강인 영입을 환영할 것이며 감독과 스포츠 디렉터가 모두 이강인의 자질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풋살 세븐도 지난 25일 파리 생제르맹의 대한민국 윙어 이강인은 이번 여름 엄청난 제의를 받고 있다라며 수많은 클럽들이 이강인에게 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강인 이적설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핵심 선수들을 영입할 예정이고 선수단 축소를 위해 일부 선수들과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라며 유럽 B클럽들은 몇몇 핵심 선수들을 탐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강인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이 지난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쿠웨이트전에서 터뜨린 골 장면을 한 인도 축구 전문 매체가 조명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을 두고 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자국 선수와 비교하면서 퀄리티의 차이라고 덧붙이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매체 IFTWC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비슷한 상황의 두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하나는 지난 10일 인도와 홍콩의 202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3차 예선 시조 2차전 경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같은 날 한국과 쿠웨이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최종전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두 장면 모두 골 지역 왼쪽 모서리 부근에서 왼발 슈팅 기회를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인도의 리스톤 콜라코는 수비수의 방해 없이 사실상 골키퍼와 1대1로 맞선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이강인은 상대 수비와 가깝게 붙어 있어 오히려 슈팅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득점 가능성은 오히려 콜라코 쪽이 더 높아 보였는데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콜라코가 찬 왼발 슈팅은 골대를 완전히 벗어나 관중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이강인이 찬 슈팅은 강하고 낮게 깔려 그대로 쿠웨이트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인도는 이후 결승골을 실점하며 홍콩에 0대1로 졌습니다. 이강인의 골은 1대0의 리드 상황에서 승기를 굳히는 쐐기골이 됐습니다. 두 장면을 나란히 배치한 매체는 콜라코의 슈팅은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 못했지만 이강인의 슈팅은 골로 연결됐다며 이것이 퀄리티의 차이라고 조명했는데요. 선수의 퀄리티의 차이가 결국 비슷한 장면에서 득점과 득점 실패로 이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이 게시글엔 코끼리와 개미를 비교할 순 없다거나 이강인을 그와 비교하는 건 이강인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등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 같은 치른 경기에서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인도 언론이 이강인과 인도 선수를 비교한 것 같은데요.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갭이 있는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